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 소개해 드릴까요? 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예, 제가 전자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 볼만 하더라고요. 재미있어요. 보신 분 있으면, 네, 있으시면 아마 동감하실 텐데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작가님이신 것 같고요. 하버드 얘기가 나와서 번역본인가 싶은데요. 한국에 계신 분이, 네, 한국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시간 되시면,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네, 오늘도 칭찬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이랑 한바탕 했어요. 네. 오늘 사자가 한번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못 갔어요. 사자가 못 가고 있어요 집에. 네, 조금 잡을 일이 있어가지고요. 한바탕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계처럼 또 맨날 뭐 머신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엄마들을 위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은 위로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휴직도 해보고 복직도 해봤잖아요. 두 가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돌보기도 해보고, 복직해서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또 케어하기도 해봤는데요. 글쎄, 어느 게 더 쉽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정말 장단점이 뚜렷했고, 힘든 정도는 비슷하게 힘들었는데, 직장 엄마들은 몸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계신 어머님들은 이게 정신적으로 더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집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출근을 하면 몸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7시, 8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면 집은 난장판이고 아이들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고 아이들 공부 하나도 안 돼 있고 점검하고 뭐 공부시키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10시 훌쩍 넘기죠. 그죠? 그게 이제 평일에 계속 그 패턴의 반복이다 보니까 엄마표 글쎄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계신 엄마들에 비해서 네, 엄마표를 성공할 확률은 확실히 적어요.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하시되 학원 다니세요. 보내세요. 애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네, 좋은 학원에 다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그 학원을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로 네, 좋아하는 거, 이왕이면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을 충분히 개발시키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네, 욕심을 낸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욕심이 이렇게 그 기대치, 내가 우리 아이 공부를 이만큼 시켜야 되는데 왜 나는 못 시키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꾸 자책하고, 네,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아이한테 화가 나고,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하면서 이 엄마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아이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지긋지긋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놔버리죠. 네, 그러다 놓지 마시고요. 목표치 기대를 좀 낮게 잡으세요. 시간은 없고 돈은 있잖아요. 그쵸? 집에 계신 엄마들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어쨌든 내 수입이 없는 거죠. 남편이 얼마를 벌건 상관없이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걸로 가지게 된 경제적 여유 그리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네, 대신 시간은 조금 포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애들 공부도 못하고 티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학 진학률이 낮고 이런 얘기 많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잘 키워내신 분도 많으세요.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지 직장 때문에 아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한 명심하시고요. 네, 너무 네, 욕심내시거나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상담 주간이 되면요. 직장 어머님들도 연차 반차를 내시고 상담을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셔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세요. 이렇게 반차 내고 출근했다가 오신 거니까 집에 계신 엄마들에 비해서 확실히 예쁘세요. 네. 이렇게 옷도 좀 정장 스타일 깔끔하게 입고 구두 신고 오시죠. 근데 오셔서 참 많이 우세요. 네. 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 분도 계세요. 늘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직장 어머님들 계시면 아마 네, 눈물이 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미안함인지 아시죠? 네, 내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했던 그런 느낌이 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미안하면 잘해주세요. 네, 그럼 돼요. 미안한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미안해서 운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운 거는 뭐 한 번쯤은 울어야 되지만, 네. 어쨌든 너무 그렇게 상황을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공부 세팅하실 때요. 방과 후 세팅할 때, 가능하면 이동을 좀 줄여주세요. 네. 아이가 뭐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그 학원이 좋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아이가 그 한 2시쯤에 학교를 끝나서 2, 3시에 끝나서 7시 엄마 올 때까지 학원을 한 서너 개씩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 셔틀 버스를 막 이동하면서 네, 핸드폰으로 엄마랑 막 진짜 무슨 그 무전기처럼 연락을 하면서 버스 탔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동은 어른들도요, 이 버스 탔다 저 버스 타고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공부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들이요, 네, 아무리 좋아서 한다지만 체력적으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계신 엄마들에 비해서 영양적으로 충분한 간식을 챙겨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직장 어머님들 보면은 아이들 방과 후 하기 전에 먹으라고 뭐 이렇게 초코파이랑 싸서 보내세요. 책가방에 넣어서 보내시는데, 집에 계신 엄마들은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한 따뜻한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챙겨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엄마가 오셔야 되니까 저녁 먹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요. 네. 싫은 게 아니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안에서 최대한 돌게 해주세요. 차를 자꾸 올라타지 말고요. 네, 차를 자꾸 타지 말고 최대한 학교 안에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견디는 거예요. 방과 후를 1시간 듣고 도서관에서 1시간 보내고 하면서 한 4, 5시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하나 정도의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랑 만날 수 있대. 요렇게 정도 세팅을 하시면 좋고요. 방과 후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도 좋아요. 만화책만 자꾸 본다고 막 도서관 피해 다니시죠? 괜찮습니다. 집에 혼자서 외롭게 게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요, 학교 도서관 적극 활용하시고요. 네, 만약에 집 옆에 뭐 지역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좋지만, 일단은 학교 안에서 안 나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봄교실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돌봄교실은 아무래도 조금 거부감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돌봄교실 아이 시켰었어요. 해보니까, 네, 어떤 점 때문에 힘드신지 알겠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돌봄교실 분위기가 괜찮다면 돌봄교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요, 네, 학교 주변에 그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숙제 봐주고 간식 주고 네, 수업도 간간히 있고 하면서 아이가 꽤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공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분위기에서 매일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맨날 그날 스케줄 기억하느라고 되게 네, 분주해 하더라고요. 교실에서 보면.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너무 많은 걸 지금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조금 안정되게 아이를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7시에 아이 저녁 먹이고 공부시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 해놓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미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산 한쪽 풀어놓고 일기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요. 네, 계속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가 오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만화책만 보다가 나중에는 자기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도서관 시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싸가지고 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일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오셨을 때 점검만 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당연히 안 돼요. 네. 아, 애가 해야 하죠. 막 이러는데요. 처음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애들이 처음부터 절대 안 돼요.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처음에는요, 연산 한쪽만 풀어와 라고 하시고요. 연산이 쫙 자리를 잡혔다. 그러면은, 독서 30분 하고 독서록 한 줄만 써갖고 와. 이제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 퇴근 시간까지 벌써 공부를 다 맞춰 놓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러면 만나서 저녁 먹고 체크 잠깐 하고요. 점검하고 같이 책 읽다가 자면 돼요. 요렇게까지 세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학원이 빡빡하면 내 저녁이 너무 힘들어요. 저녁 시간이. 그거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 엄마들 미안하고 좀 약간 찔리는 거 있죠. 직장 다니니까 밥 모임에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네. 나가기 싫기도 했지만 나가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아이가 자꾸 밥 모임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아이가 소외당하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엄마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서 아이가 지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조금 미안한 마음, 찝찝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네, 주말에 밥 모임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주말에 밥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묶어서 주말에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늘 그럴 순 없죠. 주말에 사실 너무 피곤하니까 주말에 쉬셔야 되잖아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친구 만나서 같이 뭐 영화를 보여주고 밥을 먹고 요 정도 스케줄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는 네,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렇게 이제 서운하진 않은데, 엄마가 저도 직장 다닐 때 무리해서 주말에 친구들 이렇게 초대하고 아니면 같이 어디 가서 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고 네, 돈도 많이 썼지만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직장 다니는 엄마지만 이렇게까지 해줬다,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애들한테 좀 떳떳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엄마들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게 어떻게 어린 애들, 한 6살, 7살 애들 데리고 근근히 출근을 하면서 하다가 결국 다시 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월급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병원비가요. 네. 저는, 월급을 받아서 아이 치료비를 대려고 월급을 열심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는커녕,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요. 아이들이 어린데 학교가 굉장히 일이 많은 학교였어요. 학교마다 업무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든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업무도 많았고, 네. 하여튼 뭐 학년 일도 많았고 학급 일도 많았고 어마어마하게 다들 기피하는 학교에 다녔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일 많은 학교는 도망가시거든요. 기피하세요. 절대 지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병설에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몸이 계속 축나는 거예요. 제가 느껴졌어요. 정말 더 이상 나는 움직일 힘이 없다라고 느껴졌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온몸에 통증이 심하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러면서 계속 검사도 받고 통증의학과도 가고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조퇴하고 병원 가는 게 일이었어요. 검사 받으러. 네,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은 맨날 부실하게 먹이고, 네, 주말이면 너무 힘들어서 늘어져 있고, 또 병원 가고 약 먹고 뭐 보약이 좋다니까 보약도 먹고 하면서 약값이 슬금슬금 늘더니 그 병원비가 다 하니까 제 월급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이 낫질 않더라고요. 네, 계속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휴직을 신청을 하고 집에서 몸을 좀 추스리고 아이들을 챙겼죠.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 직장 엄마들 정말 애들 챙기고 뭐 가족 챙기고 직장일 하랴 굉장히 네, 힘드세요. 그래서 정말 골골하면서 다니실 거예요. 골골. 네, 애들 어리면 더 심해요. 좀 크고 나면요, 확실히 여유가 생기는데 애들 아직 뭐 유치원 1학년 저학년이다 그러면요,
막 머릿속은 늘 분주하고 골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아마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 저도 뭐 직장 생활,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힘든 일 너무 많죠.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일 때, 네, 작은 아이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밤새 토를 하는데 아침이 돼서도 토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반드시 교실에다가 토를 하겠다 싶더라고요. 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저랑 남편은 둘 다 수업이 꽉 차 있었고, 네, 반드시 출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주변에 저는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친했던 언니들도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고 해가지고요. 네. 어쩔 수 없이 4학년 큰아이를 설득을 했어요. 엄마가 최대한 빨리 올 테니까 그때까지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좀 같이 있어 주라고, 네, 상황을 설명을 했고, 아이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지? 이러면서, 네, 학교를 뭐 안 가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애 둘을 두고, 저희는 출근을 했어요. 해서 정말, 오전에 4시간 풀로 수업을 하고 오후 수업 2개가 있었는데 그 수업을 네, 다른 선생님이랑 바꿨어요.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꿔서 저는 다음날 수업을 하기로 하고 그 선생님이 저희 반에 와서 수업을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놓고는 수업이 12시에 끝났거든요. 점심도 못 먹고 바로 튀어서 왔어요. 바로 튀어서 와가지고는, 네, 큰아이네 학교 점심 시간이 좀 늦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학교 가면은 밥 먹을 수 있다고, 얼른 가라고. 그랬더니 또, 가더라고요. 전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그때서야 나가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되게 황당하셨겠죠. 물론 아침에 연락은 드렸어요. 아이가 늦게 갈 거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늦은 시간, 그것도 밥 먹고 이제 1시간 공부하면 끝나는데 굳이 애가 왔잖아요. 아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때 그럴 정신도 없었고 작은 애가 계속 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큰애라도 학교를 가는 게 내가 좀 정신을 차리겠다 싶어서 얼른 가라고 그랬어요. 1시간 공부하고 돌아오더니 치킨이 나왔대요. 너무 맛있었다고, 학교 가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참 직장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직장이 뭔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러면서까지 근근히 다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참 많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 직장 다니는 엄마들 굉장히 짠하고 위로해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드린 게요. 이런 종류의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네, 주변에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미안하고 짠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시간은 없지만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서 어차피 집에 있는 엄마들도요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쵸? 집에 있는 엄마들 대답 좀 해주세요. 집에 있으면요 그만큼의 걱정과 그만큼의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저는 휴직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직장 엄마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또 주변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정보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답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저도 직장 엄마였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그런 상담 글들은요, 제가 오디오 클립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머 직장맘인데 아니면 집에 있는 엄마인데 요럴 때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저 잘 못해요. 근데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생각하셔서 네, 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서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책 많이 보시고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네, 칭찬도 아이들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다가 만나자마자 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